네, 시장에서 반짝 뜨고 사라질 종목이 아닌 끝까지 갈 수 있는 종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갈테마 가라 오늘부터 또 한 번 새롭게 뉴페이스가 등장했는데요. 저도 개장 방송 때 스튜디오 너머로만 바라봤던 그분을 오늘 새롭게 모셨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김민진 차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희 갈테마 가라 어떻게 모니터링 좀 많이 해보셨나요? 예, 또 아무래도 오랜만에 저도 이제 테마 방송을 하다 네. 보니까 열심히 보고 왔습니다. 예. 예, 강한 포부를 받아보면서 갈테마 가라 첫 번째 바로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마는 왜 오픈합니다. 중국에서 산화 제한 정책을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뭐 2명에서 3명으로 늘린다 다양한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데요. 장난감 관련주, 또 뭐 의류 관련주, 생활 필수품 관련주 다양한 종목들이 전부 다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가방 컴퍼니, 손오공 이런 종목들이 전부 다 윗꼬리를 달면서 장 초반에는 한 20% 넘게도 올라가더니 좀 불안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슈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우선 어제 뭐 시간 외에 주가가 상당히 반응을 했었습니다. 중국의 산화 제한 정책이 풀릴 때마다 사실 국내에 들썩이는 주식들이 분명히 있죠. 지금 방금 말씀을 주셨지만 이제 유아용품 관련주, 뭐 의류라든지 화장품 관련주들이 관련 테마로서는 대표적으로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거기에 더해서 교육 관련주라든지 이런 것들은 국내에 산화 정책 해제가 나타났을 때 가장 또 움직이는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슈가 나타나면서 어제 시간에부터 주요 종목군들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었는데요. 결국 이러한 부분들을 반영을 하면서 개장 초반 주가가 좋은 흐름을 보였었지만은 항상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산화 정책이라는 것 자체는 결국 중국에서 얼마나 성과를 거둘 수 있느냐라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대부분의 종목군들 자체가 중국에서 괜찮은 수익을 올리고 있느냐,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특히 일부 의류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2010년대 초반에 테마 쪽으로서 중국 쪽에 진출을 했었다가 이후에 브랜드력을 많이 상실하고 오히려 중국 시장에서 퇴출된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러한 이슈들 자체가 테마성으로만 움직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주가의 상승폭 자체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장 초반의 힘 자체가 조금은 떨어지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오가닉 코스메틱 이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굳건히 상한가 쪽에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을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산화 제한 정책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는 과연 이러한 기업들이 정말 중국 내에서 이익을 볼 수 있을지,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가 중장기적인 부분으로서의 주가 상승에 조금 더 큰 동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요.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야 할지 테마성 움직임일지 참 궁금했었는데 일단은 중국에서 어느 정도 실적을 쌓아가고 있는지가 정말 중요한 종목별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뭐 다양한 종목들 올라와 있는데 이 중에서 중국에서 실적이 좋고 저희가 계속 장기적으로 지켜볼 만한 좀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실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중국 쪽에서 뭐 괜찮은 성과를 거뒀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어려운 기업들입니다. 네. 하지만은 지금 말씀드린 이 기업 제로투세븐이라는 기업은 중국 쪽의 실적 성장과 함께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점을 좀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로투세븐이라는 기업은 국내 쪽에서는 이제 분유의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의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기업이고요. 중국 쪽에서는 사업 영역 자체가 이제 궁중비책이라는 아동용 화장품 쪽으로 좀 인기를 날리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작년도에 코로나19 영향력에 따른 면세 매출에 대한 우려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실적이 부진했었습니다. 하지만은 올해 1분기부터 턴어라운드를 좀 확인을 하면서 흑자전환 실적을 좀 만들어냈고요. 결국은 면세 매출 쪽에 대한 지속적인 흐름, 그리고 궁중비책의 중국에 대한 계속적인 수출 증가, 이러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실적의 성장을 좀 이끌 수 있을 만한 기업이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제로투세븐 관심 있게 좀 지켜볼 만한 기업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들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실적은 계속적으로 하반기에도 강하게 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궁중비책 그게 사실 어른한테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가요? 저도 바디로션으로 쓰고 있는 네. 로션 중 하나인데 그 회사가 제로투세븐인지는 또 저도 지금 알게 됐습니다. 현재 흐름을 살펴보면 고점을 찍은 후에 모두 다 반납이 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오히려 지금 뭐 매수하기엔 또
좋은 시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저희 목표가는 어디까지 바라볼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출산 관련 장려주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좋은 주가 흐름을 보였었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뉴스와 함께 약간은 불안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네. 주가가 생각보다 많이 밀렸습니다. 항상 이럴 때는 손절가를 좀 짧게 대응을 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향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볼 수 있겠지만은 단기적으로는 조정시 매수 관점과 함께 목표가는 18,000원 선, 손절가는 15,000원 선 제시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중국과 관련된 산하 제한 관련주 종목들 중에서 옥석 가리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의 종목 제로투세븐 짚어주셨고요. 목표가는 18,000원 잡아주셨고 손절가 짧게 15,000원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테마 살펴봤고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테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진 차장의 갈 테마는 어떤 걸까요? 지지부진했던 친환경주 드디어 부활할 수 있을까? 저도 참 주목이 되고 있는 종목인데요. 폴리실리콘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데 오히려 관련주는 좀 지지부진한 것 같아요. 풍력 관련주 CS윈드도 그렇죠. 삼광 M&T 관련주가 조금 안 네. 올라와 있네요. OCI도 있고요. 또 다양한 종목들 올라와 있잖아요. 친환경과 관련해서 이슈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우선 방금 말씀 주셨듯이 친환경이라는 트렌드 자체는 뭐 단기적으로 최근에 나왔었던 몇몇 가지 이슈가 있죠. 뭐 여러 가지 이제 환경회의라든지 그리고 연말에 있을 추가적인 이제 UN 회의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관련 내용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특히 이제 4월 지구의 날 주제로 미국을 좀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결국은 내용을 살펴보면은 탄소에 대한 감축량을 늘리겠다라는 선언이 있었다라는 부분일 것 같고요. 결국은 미국에서 이렇게 나섰다는 얘기는 주요국들의 친환경 정책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흐름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결국 이러한 부분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에너지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도 그리고 친환경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친환경주 관련해서 또 하나 살펴봐야 될 부분은 최근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 내에서 순환매적인 성격, 어제 이제 5G 관련주들이 네. 급등을 했듯이 순환매 관련 성격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좀 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였었던 섹터들을 얘기해 봐라라고 한다면은 친환경 관련주들일 것 같습니다. 연초 대비 30%가 넘게 빠진 종목도 있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작년도에 워낙 급등을 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드는데요. 대표 기업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도 17%가량, CS윈드도 15%가량 하락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주가 부진의 흐름 속에서 순환매적인 성격으로서의 주가에 대한 매수세가 또 유입될 가능성, 중기적으로 봤을 땐 정책적인 요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에 대한 메리트를 좀 가져갈 수 있을 만한 대표적인 테마 섹터가 아닐까라는 판단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먼저 이슈부터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러면은 다양한 종목들 중에서 방금 언급해주신 종목 외에도 저희가 주목해볼 만한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은 종목군들이 워낙 많고 네. 성장주적인 측면에서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OCI를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OCI요. 예, 워낙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땐 다른 친환경주들 대비해서는 주가가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었죠. 이유를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대표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폴리실리콘 가격에 대한 상승일 것 같습니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전반적인 태양광 쪽에 대한 수요 집중 현상은 그린 수소와 함께 맞물려서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올해 수요만 거의 140에서 180기가와트 정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수요 증가 첫 번째로 기대해 볼 수 있는 내용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결국 이제 폴리실리콘 가격에 대한 강세가 쉽게 꺾이지 않을 것 같다는 내용일 것 같은데요. 뭐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이 폴리실리콘은 개별적인 제품에 대한 수급 이슈뿐만이 아니라 신장과 관련된 즉 이제 미국과 중국의 여러 가지 이제 다툼과 관련된 이슈 때문에 쇼티지 제품군들에 대한 수요가 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공급이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그러한 미국과 중국 논란에서 좀 자유로운 네. OCI에 대한 폴리실리콘은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 네.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관심 있게 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 전략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목표가 얼마까지 잡을까요? 네, 목표가는 15만 원 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더 높은 목표가를 제시해드릴 수 있겠지만 네, 1차 목표가 시간이 말씀을 없습니다. 드리겠고요. 네. 2차 목표가 손절가는 11만 7천 원 선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 15만 원, 손절가 11만 7천 원 잡아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OCI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갈테마 가라와 함께 이슈 앤 뷰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